다빈치 리졸브의 입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이제 다빈치 리졸브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영상 색 보정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상 색 보정의 전반적인 절차와 리졸브 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소개해드리는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전문적이고 깊은 내용까지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 영상 색 보정의 어떤 전문적인 작업자가 아니라 이 컴퓨터 그래픽을 하는 그런 작업자 관점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입문자를 위한 그런 관점으로 이 강의를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네, 이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은 먼저 다빈치 리졸브 소프트웨어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이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컴퓨터 환경이 필요한지 그 부분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이 경로로 이동을 해서 페이지를 열어보게 되면은 바로 다빈치 리졸브가 어떤 소프트웨어이고 어떤 역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기능이 실제적인 상업적인 프로젝트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디테일하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사실 이 다빈치 리졸브는 원래는 색 보정을 위한 색 보정 전문 소프트웨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버전업이 되면서 편집 기능, 오디오, 합성 기능이 차례차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다빈치 리졸브 소프트웨어는 이 영상 색 보정 소프트웨어라기보다도 종합 편집 성격에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보자면은 리졸브 소프트웨어는 크게 네 가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집, 두 번째는 색 보정, 세 번째는 오디오 사운드, 네 번째는 합성과 어떤 시각적인 특수효과. 크게 이 네 가지 역할을 바로 하나의 소프트웨어 안에서 다 해낼 수가 있게 됐습니다. 리졸브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이 네 가지 역할이 아닌 바로 색 보정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버전업이 되면서 차례차례 편집, 오디오, 합성 기능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과거에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영상 편집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아비드사의 미디어 컴포저라든가 또 어도비사의 프리미어 프로 같은 소프트웨어, 또 파이널컷 프로, 이런 소프트웨어에서 영상 편집을 따로 진행을 한 다음에 만들어진 결과물과 편집 정보만을 갖고 와서 그 이후에 색 보정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쭉 이어왔습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리졸브에서 편집과 오디오를 같이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의 소프트웨어 안에서 편집과 오디오, 합성까지 다 한꺼번에 일관된 흐름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편함 없이 전체적인 작업 흐름이 깔끔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만드는 강의는 리졸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다 마스터링하는 그런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초보자 관점으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편집과 색 보정, 이 두 관점으로 크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물론 오디오 쪽 부분을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 편집 관점에서 필요로 하는 오디오와 관련된 이야기를 그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고 또 더군다나 제가 오디오 쪽 지식이라든가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풀어낼 자신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합성과 FX 부분, 바로 리졸브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서 보면은 바로 이 부분이 바로 퓨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 바로 이 부분은 초보자 관점으로 풀어내기에는 너무 많은 기술적인 내용을 미리 깔아놓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강의에 대한 어떤 수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 가서 따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네 가지와 관련돼서 보다 이제 구체적인 그 사항들은 바로 이 해당 페이지를 통해서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흥미가 있는 분들은 한번 페이지에 방문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네. 에디트 부분이 바로 영상 편집과 관련돼서 어떤 기능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소개를 해주고 있고, 퓨전 부분이 바로 영상 합성과 시각 효과와 관련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컬러 부분이 바로 원래 다빈치 리졸브가 메인으로 삼고 있는 색 보정과 관련된 기능들이 역시 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페어라이트 부분은 이제 바로 오디오 쪽 관련 기능들을 뜻하는 건데, 네. 특히 이제 어떤 대규모의 오디오 처리를 위해서 이런 별도의 오디오 가속기를 컴퓨터에 장착을 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같이 이제 그 입문자 레벨 관점에서는 중요한 옵션이라고 할 수는 없죠. 네. 다빈치 리졸브는 이제 그 크게 보자면은 두 가지 버전이 존재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그 무료로 배포되는 무료 버전이 있고, 별도의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는 스튜디오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네. 하단으로 내려가 보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 리졸브는 3개의 운영체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윈도우즈, 애플 맥킨토시, 리눅스,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운영체제에 따라서 해당 버전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료로 배포되는 다빈치 리졸브가 있고,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스튜디오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기능적인 차이가 있겠죠. 기능적인 그 차이는 바로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이 경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PDF 파일의 명세 내용을 통해서 그 기능적인 차이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피처 컴패리즌 되어 있는 거 있죠. 기능 비교, 똑같은 이제 그 15 버전이지만은 단순한 다빈치 리졸브 버전과 스튜디오 버전 두 개의 차이점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앱스토어 버전은 이제 그 애플에서 별도로 제공해주고 있는 배포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의미상 봤을 때 결과적으로 무료 버전이냐 스튜디오 버전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어쨌거나 이제 보게 되면 스튜디오 버전은 보시다시피 기능이 좀 더 예스로 되어 있죠. 그 얘기는 이제 이 모든 그 기능들을 다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무료 버전 같은 경우는 한두 가지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 지원하지 않죠. 이렇게 놓고만 보면 이 무료 버전으로는 제대로 된 작업을 할 수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 차이점을 두고 있는 이 기능들이 실제적인 어떤 영상의 아웃풋을 만드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어떤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전문적인 작업자 입장에서는 몇 가지 이런 기능들의 차이점이 아주 결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야 당연히 돈을 내고 스튜디오 버전으로 따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강의는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적으로 모든 입문자분들이 쉽게 입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무료 버전인 그냥 단순히 스튜디오 버전이 아닌 다빈치 리졸브를 가지고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별도의 이제 요청이 있게 되면은 스튜디오 버전과 관련된 강의를 따로 역시 준비할 생각입니다. 사실 이제 그 학습자 입장에서 봤을 때 스튜디오 버전과 무료 버전의 차이점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 진입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능적인 제한 때문에 학습에 지장이 있을 거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필요하다면 강의를 통해서 잠깐씩 언급을 해서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시점에서 미리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멀티 GPU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다빈치 리졸브는 그래픽 카드가 가지고 있는 연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다빈치 리조브 내에서 진행이 되는 어떤 편집이라든가 색 보정이라든가 또 뭐 합성, 시각 효과 이런 작업들은 대부분 그래픽 카드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의존해서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뭐 그 얘기는 그래픽 카드가 이제 성능이 얼만큼 좋은가에 따라서 작업이 빨리 될 수도 있고 뭐 느리게 될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리졸브는 가능한 빠른 스피드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래픽 카드를 이제 여러 장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것을 이제 멀티 GPU라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이제 구성을 할 때 대부분의 이제 일반적인 거라고 그러면 이제 CPU는 이제 멀티코어 CPU로 해서 물리적으로는 대부분 하나를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램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VGA 흔히 그래픽 카드라고 불리는 장치가 붙어 있죠. 뭐 그리고 외부에 SSD라든가 하드 디스크가 외부에 물려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리졸브는 가능한 색 보정이라든가 편집, 뭐 합성 작업을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래픽 카드가 아닌 여러 장의 그래픽 카드를 동시에 사용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장이 아닌 또 한 장의 그래픽 카드를 장착을 해서 또 필요하다면 더 장착을 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최대 8장의 그래픽 카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총 8개의 바로 이제 GPU, 바로 그래픽 카드에 이제 들어가 있는 연산 프로세싱 유니트 장치를 바로 GPU라고 그러죠. 총 8개의 GPU를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신에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GPU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프리 버전이 아닌 스튜디오 버전의 리졸브를 꼭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프리 버전에서는 최대 2장까지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는 것이 최근에 이제 그 15 버전이 나오면서 버전 15 버전이 나오면서 이 멀티 GPU에 대한 멀티플 GPU 다중 그래픽 카드에 대한 그 지원 범위가 아직 뚜렷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뭐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베타 버전을 넘어서서 이제 최종적인 버전이 나오게 되면 이제 명확하게 밝혀지게 되겠죠. 뭐 그때 가서 제가 다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하지만 이제 초보자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이렇게 여러 개의 그래픽 카드를 장착을 해서 작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뭐 일단은 소프트웨어가 자기 손에 익을 만큼 익숙해지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해서 여러 장의 그래픽 카드를 구성해서 컴퓨터에 많은 돈을 쏟아부은 상태로 스타트를 하는 것보다도 가능한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성능만을 이용해서 학습을 할 것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강의를 만들고 있는 컴퓨터도 그래픽 카드는 한 장만 사용하는 그런 단촐하고 좀 오래된 시스템으로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뭐 기왕에 컴퓨터에 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리졸브를 실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그 컴퓨터 환경이 필요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이 주소로 이동을 해서 PDF 문서를 이제 체크를 해보면 바로 컨피그레이션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 명세가 되어 있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리졸브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드웨어 환경을 구성해야 되는지 그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초보자 관점에서 간단하게 심플하게 윈도우즈 환경에서 스타트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문서에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대로 하드웨어 환경을 구성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근본적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이 문서가 알려주는 대로 전체적인 작업 환경을 구성하게 되면 수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뭐 그런 수준으로 지금 작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니까 단순하게 윈도우즈 환경 안에서 어느 정도의 컴퓨터 환경이 필요한지만 확인을 해보죠. 일단은 먼저 이제 CPU가 중요하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최소한 쿼드코어 CPU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다빈치 리졸브는 어떤 그 그래픽 연산
그래픽 연산은 전적으로 GPU, 바로 그래픽 카드가 가지고 있는 연산에 의존해서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CPU가 가지고 있는 성능이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압축 영상을 다룰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압축 영상이라는 얘기는 영상 자체가 압축이 많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압축이 많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파일 사이즈가 작은 영상이라는 얘기 되겠죠. 하지만 파일 사이즈가 작은 영상을 제대로 된 그래픽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압축을 풀어내는 과정을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 과정 안에서 바로 CPU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부 이제 연산 같은 경우, 일부 이제 일부 오디오, 영상 연산 중에서는 그래픽 카드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전적으로 역시 CPU에 의해서 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죠. 운영체제라든가 다른 어떤 그 하드웨어와의 소통, 커뮤니케이션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그런 교통 정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CPU가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바로 쿼드코어 4개의 코어가 들어있는 그런 CPU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압축이 많이 되어 있는 영상을 다루면서 동시에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과 같이 연동을 해서 작업을 하는 그런 성격의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된다 그러면은 쿼드코어보다는 당연히 6코어, 6코어보다는 8코어, 12코어 이런 식으로 이 코어의 개수가 많은 것이 훨씬 더 작업에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만큼 CPU에 많은 돈을 또 투자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CPU가 결정이 되면은 그에 따라서 메인보드라든가 또 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결정이 되니까 이제 부가적인 비용은 그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어쨌거나 다빈치 리졸브는 기본적인 그래픽 연산은 전적으로 그래픽 카드의 성능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픽 카드와 관련돼서 바로 이 GPU 셀렉션 부분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권장하는 그래픽 카드 리스트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나와 있죠. 엔비디아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쿼드로 계열, 또 타이탄, 또 지포스 계열 중에서는 GTX 1080 Ti, 또 1080, 엔비디아가 아닌 이제 AMD에서 만들고 있는 라데온 계열의 그래픽 카드라든가 기본적인 이제 호환 카드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래픽 카드가 이 리스트에 없다고 해서 리졸브가 동작을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권장 가이드라인으로만 제시를 해주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 이제 리졸브를 위해서 그래픽 카드가 가지고 있는 그 사양 중에서 체크를 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바로 그래픽 카드가 가지고 있는 램의 용량이 일단 중요합니다. 보게 되면은 UHD 또는 4K DCI 해상도를 이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8GB 또는 그 이상의 GPU 메모리를 권장하고 있죠. 몇몇 오퍼레이션은 4기가로도 가능하지만은 2기가 정도로는 충분치 않다, 추천을 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그래픽 카드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용량은 이제 리졸브가 소프트웨어가 이제 버전업이 됨에 따라서 약간씩 좀 차이가 나는데, GPU 메모리의 용량,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 SD 해상도라는 얘기는 이제 바로 가로가 이제 기본적으로 720 베이스의 해상도를 뜻하게 되겠죠. 720 486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옛날 TV 방송 화면이 가지고 있는 규격을 뜻하게 되겠죠. 이런 정도라고 그러면은 사실 이제 1에서 2GB 정도의 램을 가지고 있는 그래픽 카드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HD 이상으로 오게 되면은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HD를 위해서는 이제 최소한
2GB 정도의 메모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권장해 드리는 거는 한 4GB 정도의 메모리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4K 또는 이제 UHD 해상도의 영상 작업을 위해서는 8GB로 지금 권장한다고 나와 있죠. 뭐 단순한 작업을 위해서는 4GB로도 어느 정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보면 최소한 리졸브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2GB 정도의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뜻이 되는데, 개인적인 경험상 봤을 때 그 HD 베이스로, HD 해상도 베이스로 해서 어떤 그 대단히 복잡하고 많은 어떤 그래픽 연산을 사용하지 않고 좀 심플하게 색 보정과 편집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그러면은 2기가 램을 가지고 있는 그래픽 카드로도 어느 정도 작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초기 입문 단계에서는 뭐 2GB 정도의 메모리를 가진 그래픽 카드로도 어느 정도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좀 익숙해질 때까지 트레이닝을 하시고, 그 이후에 보다 이제 해상도가 크고 본격적인 작업을 위해서는 4GB, 8GB 이상의 그래픽 카드를 사용해서 작업할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네. 그 다음 부분으로 이제 생각할 부분이 바로 이제 그 그래픽 카드가 가지고 있는 가속 연산 방식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네. GPU 가속 방식. 기본적으로 그 다빈치 리졸버는 바로 다음 같은 가속 연산을 지원해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이제 사용해서 쓸 수 있는 쿠다라는 것이 있고, AMD를 같이 포함해서 AMD와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쓸 수 있는 바로 오픈셀이라고 불리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사에서 지금 밀고 있는 바로 메탈이라고 불리는 가속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그래픽 카드가 이 세 가지 모델 중 어느 것을 지원하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 이 세 가지 모델 중 어떠한 것도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윈도우즈 환경 안에서만 뭐 좀 판단을 해보자면은 바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링크를 통해서 바로 이제 GPU 캡뷰라고 불리는 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래픽 카드에 가지고 있는 어떤 가속 연산이라든가 구체적인 하드웨어 사양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그래픽 카드의 기본적인 정보가 체크가 되죠. 저는 지금 상당히 오래된 옛날 그래픽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사에서 만든 코드로 K4000이라는 그 모델을 쓰고 있는데, 비디오가 가지고 있는 램의 용량, 그래픽 카드가 가지고 있는 램의 용량은 3071MB니까 뭐 대략 3GB 정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뭐 오래된 모델이긴 하지만은 뭐 어쨌거나 이 다빈치 리졸버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동작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그래픽 카드가 가지고 있는 그래픽 가속 연산 방식, 그 지원 모델이 무엇인가,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보시다시피 오픈셀 1.2 지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지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쿠다 역시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쿠다 쪽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바로 이 쿠다 지원 버전이 지금 명세가 되어 있죠. 3.0이라 나와 있습니다. 이 점이 약간 좀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이제 그 가장 최신의 다빈치 리졸브를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그 쿠다가 옛날 버전이 아닌 최소한 3.0 버전 이상의 그래픽 카드를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그 이하 버전에서는 리졸브가 이제 동작을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몇 가지 기능에서 제한이 걸리거나 때때로 어떤 그래픽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최신의 이 다빈치 리졸브 14 버전, 15 버전을 위해서는 이 쿠다를 지원하는 그래픽 카드를 쓰고 계신 분들은 그 쿠다 지원
이 버전이 3.0 이상이 되는지를 간단하게 체크를 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제 그 쿠다를 지원하는 그래픽 카드가 아닌 오픈CL만 지원하는 그래픽 카드라고 그러면은 역시 오픈CL이 가지고 있는 그 버전이 최소한 1.2 이상 지원이 가능한 건지 역시 체크를 해 주십시오. 애플 맥킨토시를 이제 쓰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오픈CL 또는 이제 애플사의 메탈 그래픽 가속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쓰고 있는 맥킨토시 컴퓨터가 메탈을 지원한다. 메탈을 지원하는 그래픽 카드라고 그러면은 문제없이 다빈치 리졸브 15 버전을 가동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이 그래픽 카드가 가지고 있는 램의 용량은 최소한 2GB 이상의 그런 사양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으로 이 메모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네. 문서의 내용 중에서 바로 윈도우즈 시스템의 제너릭 PC 쪽에 보게 되면 이 최소한 이제 그 필요로 하는 그 램으로 16GB를 지금 최소 용량으로 권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그 퓨전과 같은 어떤 영상 시각 효과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64GB 이상의 메모리를 쓸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상 봤을 때는 이 16GB 램은 너무 적습니다. 운영체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잡아먹고 있는 메모리 용량이 있겠고 리졸브와 동시에 그 한두 가지 소프트웨어를 이제 동시에 실행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좀 아슬아슬한 그런 용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경험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 초보적인 학습 관점에서 좀 단순하게 편집을 하고 색 보정하는 그런 수준의 작업이라고 그러면 16GB 정도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 이상으로 뭐 합성 작업이라든가 좀 더 디테일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성격의 작업을 위해서는 32GB의 메모리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만약에 합성 작업이 많이 되는 이런 퓨전 성격의 작업을 같이 많이 진행하고 싶다 그러면 뭐 여기서 지금 명시를 하듯이 64GB 이상의 메모리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거나 최소 16GB 이상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일단 이 스타트 작업, 기본적인 입문 성격의 작업을 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파워의 기본적인 능력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CPU, 그래픽카드, 메인보드, 또 하드디스크, SSD 이런 그런 장치들을 같이 다 고려를 해서 기본적인 용량을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그 CPU를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쓰고 그래픽카드도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을 써야 된다고 그러면은 고용량의 파워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어떤 마우스라든가 키보드 같은 경우 아주 특수한 키보드나 마우스가 아닌 범용적인 성격의 키보드 마우스로 쓰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3버튼 마우스로 가운데가 이제 휠이 달려있는 그 평범한 스타일의 마우스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키보드도 보통 이제 일반적인 풀 사이즈의 보통 이제 그 103키, 106키 그런 정도 수준의 키보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즈 환경이라고 그러면은 윈도우즈 10 이 프로페셔널 버전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윈도우즈 7 64비트 환경에서도 동작을 하긴 하는데 이제 윈도우즈 7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오래된 운영체제이고 보안 문제라든가 몇 가지 이 호환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윈도우즈 7을 쓰고 계신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윈도우즈 10으로 업그레이드 할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저의 경우는 역시 64비트 버전의 윈도우즈 10 운영체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작업 모니터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 다빈치 리졸브 화면 전체가 안정적으로 제대로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HD 해상도가 나오는 모니터를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최소 이제 가로가 1920, 세로가 1080 이상의 모니터를 사용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여유가 되신 분들은 UHD 또는 이제 4K 모니터를 사용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디스크 부분, 컴퓨터의 어떤 그 구성 디스크 형태는 꼭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개인적으로 권장해드리는 형태는 1번 디스크의 경우는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가 이제 설치되는 공간으로 사용을 해주시고 2번 디스크는 리졸브를 위한 전용의 공간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이제 실질적인 어떤 이 비디오 데이터가 존재하는 편집과 색 보정을 해야 할 비디오 데이터가 존재하는 그 디스크로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디스크를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이 속도와 안전성 문제 때문이죠. 특히 리졸브 같은 경우는 어떤 색 보정이라든가 합성 연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클립에 대해서는 렌더링 프로세싱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렌더링 프로세싱을 하는 임시 파일이 이제 생성이 되는데 그 임시 파일이 생성되는 별도의 하드디스크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빠른 피드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디스크 공간이 그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보통 이제 그런 성격의 작업을 위해서는 가능한 이제 이 속도가 빠른 디스크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환경에서는 이제 보통 이런 어떤 레이드 같은 전문적인 디스크 구성 시스템을 사용하지만은 가격이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유저 입장에서는 레이드보다는 요즘에 많이 저렴해진 SSD 고속 디스크를 사용하는 게 더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 비디오 데이터가 이제 저장되는 공간도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제 그 압축이 덜 돼 있는 영상 파일이 아닌 낱장 시퀀스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영상을 다루실 때는 디스크의 읽기 성능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디스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리졸브 내에서 플레이백을 했을 때 기본적인 재생 능력이 매우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픽 카드와 CPU가 가지고 있는 그 1차적인 연산 밸런스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비디오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그 디스크 자체가 속도가 너무 느리게 되면은 그래픽 카드와 CPU가 연산을 빨리 끝내더라도 디스크가 너무 느려서 제대로 재생이 안 되거나 늦게 화면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좀 더 그 속도가 빠르고 용량이 큰 시스템으로 구성하는 게 좋긴 하지만은 초보적인 입문자 관점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디스크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분리를 해서 구성할 것은 권장을 해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각각의 역할을 이렇게 3개의 디스크로 나눠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사양을 잠깐 정리를 해보죠. 네. 바로 제조 사양 CPU는 쿼드코어 이상, 램은 16GB 이상, 그래픽 카드는 비디오 램은 2GB 이상을, 그 다음에 가속은 3가지 중 하나, CUDA, 오픈CL, 맥의 경우는 메탈, 이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가능한 3개의 구성 요소로 운영체제용, 리졸브용, 데이터 저장용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할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 작업용 이제 그 모니터는 최소 HD 해상도가 나오는 그런 모니터를 쓰라고 얘기를 했었죠. 운영체제는 이제 그 윈도우즈 환경에서는 바로 윈도우즈 10 64비트를 사용할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그 윈도우즈 환경 안에서 다빈치 리졸브 15 버전을 가동하기 위한 최소 사양이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지루한 기본적인 소개 대신에 다빈치 리조브를 설치를 하고 기본적인 셋업을 하는 환경 설정을 하는 그 방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